반찬 가게 아줌마가 감히 우리랑 어울려? 차가운 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누군가는 그녀에게 물을 끼얹었고 누군가는 웃으면서 카메라를 들었죠. 25년 만에 만난 동창회. 누군가는 명품백을 들고 누군가는 의사 남편 자랑을 하고 그리고 누군가는 물에 젖은 머리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모두가 조롱하던 그 순간 식당 앞에 검은 차량들이 도착했고 누군가 식당 안에 들어오는데 이후 식당 안에 있던 모두가 경악하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가게 문을 여는 순간 익숙한 된장국 냄새가 골목을 타고 퍼졌다. 조용한 새벽이었다. 시장은 아직 덜 깨어 있었고 가게 유리창에 맺힌 물기는 새벽 공기의 싸늘함을 품고 있었다. 오늘은 무생채부터 해야겠네. 정숙은 한 손으로 앞치마를 묶으며 중얼거렸다. 손에 익은 동작 매일같이 반복되는 하루의 시작. 하지만 그 속엔 이곳 시장 사람들과 주고받은 작은 정과 잊지 못할 지난 날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물을 꺼내 결대로 썰기 시작하자 쓱쓱 칼질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창밖으로는 겨우 아침 햇살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고 김이 피어오르는 솥은 조용히 끓고 있었다. 그 순간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정숙의 이모, 아직도 안 지겨워요. 무생채만 보면 이제 눈물이 나요. 익숙한 목소리, 김집 아주머니였다. 과일 가게를 하는 단골 손님이자 이웃이기도 했다. 눈물 나는 건 매운 고춧가루 때문이겠지. 어서 와요. 정숙은 웃으며 말을 건넸다. 그 웃음은 따뜻했지만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게 조금씩 피로가 배어 있었다. 오늘도 혼자예요? 응. 상희는 늦게 들어왔어. 야근이래. 하긴 뭐 회사 일이 워낙 많으니까. 김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저 사람 참 대단해. 그 바쁜 와중에도 이모 반찬은 꼭 챙겨가잖아요. 그런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뭘 해줬다고. 정숙은 말을 아꼈다. 사실 정숙의 남편 상희는 반찬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깔끔한 정장, 깊은 눈매, 조용한 말투. 그는 네 시장과는 전혀 다른 결을 지닌 사람이었다. 정숙은 본래 시장 사람이 아니었다. 20살 짧은 대학 생활을 끝내고 곧바로 회사에 취직했다. 서류를 복사하고 전화를 받고 점심시간엔 구내식당 옆 화단에서 도시락을 먹던 평범한 사무직이었다. 그렇게 몇 년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가 흘러갔다. 그러다 회식 자리에서 상인을 처음 만났다. 그날 다른 남자들처럼 큰 소리로 웃지도 않았고 잔을 억지로 권하지도 않았다. 조용히 웃으며 정숙이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던 그 남자. 처음엔 사소한 배려처럼 느껴졌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흔들렸다.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건 지루한 일상 속에 숨어있던 외로움이었다. 그 후 정숙은 종종 도시락을 싸왔다. 상인이 싫어하는 당근은 절대 넣지 않았고 밥 위엔 항상 달걀 치단을 곱게 얹었다. 먹을 줄 아는 사람한테 밥을 해주고 싶어졌어요. 그 말은 사랑 고백보다 더 따뜻했을 것이다. 결혼을 결심한 건 그로부터 1년쯤 뒤였다. 처음엔 상인의 집안 반대도 있었다. 반찬 가게 딸이 뭘 알겠냐는 말에 정숙은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하지만 상인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의 밥을 믿어요. 밥은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 말에 정숙은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하지만 상인의 집안일은 정숙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크고 복잡했다. 한빛건설이라는 이름은 언젠가 뉴스에서 본 적도 있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다. 그가 그렇게 큰 회사를 이끄는 사람이었다니. 당신은 왜 그걸 숨겼어요?
정숙이 조용히 묻자 상인은 고개를 숙였다. 나도 누군가의 아들, 사장, 회장으로만 살고 싶지 않았어. 그냥 따뜻한 밥을 할 줄 아는 사람 옆에 있고 싶었어. 그 말 한마디에 정숙은 상인의 속마음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둘은 합의했다. 정숙은 반찬 가게를 지키고 상인은 회사 일을 하되 사적인 삶은 따로 지키기로 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다. 정숙은 지금의 정성 반찬을 혼자서 키워냈다. 아침 5시 시장 문을 가장 먼저 여는 사람. 명절이면 고향집 대신 가게를 지키며 주문한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다. 시장 상인들은 정숙을 믿었다. 정숙인의 반찬은 속이지 않아. 그 말 한마디가 그녀에겐 가장 큰 자랑이었다. 하지만 세상엔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다. 몇 주 전 중학교 동창회 단체방이 열렸다. 이정수, 너 아직 서울에 살아? 수유동인가? 누군가 반가운 듯 말을 걸었고 정숙은 조심스럽게 답했다. 응. 거기서 작은 반찬 가게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한 명이 올렸다. 와, 대박. 너 그렇게 되다니 좀 충격이네. 너 공부 잘했잖아. 그 말은 웃음 섞인 듯 보였지만 정숙은 뭔가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그렇게 되다니 라는 말. 가슴 속 어딘가가 싸하게 식었다. 그리고 이어진 또 다른 말. 우리 미란이 남편 병원 차렸잖아. 이번에 강남에 건물도 올리고 진짜 대단하지 않냐? 그 대화가 시작되자 단체방은 금세 화려한 사진과 자랑으로 뒤덮였다. 누군가는 샤넬백을 자랑했고 누군가는 남편의 외제차를 올렸다. 정숙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날 밤 상인이 물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기운이 빠졌어. 그 말에 상인은 잠시 눈을 마주 보다가 조용히 정숙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멋진 사람이야. 반찬 하나로 사람을 올리는 사람은 세상에 많지 않아. 그 말에 정숙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나만 아는 얘기잖아. 밖에선 그걸 아무도 몰라. 정숙은 그렇게 말했다. 그 속엔 오랜 시간 쌓인 작지만 무거운 외로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며칠 뒤 단체방에 하나의 공지가 올라왔다. 강북 정식집에서 동창회 할 거야. 다들 얼굴 좀 보자. 최미란이 보낸 메시지였다. 프로필 사진 속에는 고급 호텔 뷔페에서 찍은 사진이 선명했다. 정숙은 한참을 고민했다. 참석할까 말까, 아니 가는 게 맞을까. 하지만 그날 밤 상인의 말이 마음을 흔들었다. 같이 가줄까?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혼자 갈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졌어. 그 말은 마치 결심처럼 들렸다. 그녀의 눈동자 속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한정식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정숙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요연 안으로 환한 조명이 비치고 있었고 벌써 몇몇 동창들이 도착해 웃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차림새도 화려했다. 누군가는 하이힐을 신었고 누군가는 반짝이는 귀걸이를 달고 있었다. 정숙은 손에 든 에코백을 가볍게 쥐었다. 속에는 시장에서 산 강냉이 과자 2봉지와 그녀가 만든 호박조림 수포장이 들어있었다. 이런 데까지 싸가지고 가야 하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나는 나니까.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서서히 조여왔다. 어머, 이정숙. 진짜 왔네.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본 건 최미란이었다. 진한 루즈를 바르고 있었고 손에는 명품 로고가 선명한 클러치백이 들려 있었다. 세상에, 너 정말 안 변했다 그대로네. 수유동에서 반찬 가게 한다며. 미란의 말투는 친근한 듯하면서도 날카로운 가시를 숨기고 있었다. 응, 뭐 조그맣게 하고 있어. 정숙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순간
김선옥이 옆에서 입꼬리를 올렸다. 와, 진짜 대단하다. 난 내가 서울대 갔을 땐 우리 중에 제일 잘 나갈 줄 알았거든. 그 말에 주변 동창들이 웃었다. 그 웃음은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다. 묘하게 깔보는, 얕보는 그런 웃음이었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반찬 가게라니. 힘들지 않아? 정숙은 그 순간 목이 바짝 마르는 걸 느꼈다. 입안에 말이 맺혔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다. 나는 좋아서 하는 일이야. 그 대답은 분명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은 달랐다. 와, 진짜 멋지다. 그 마음가짐 쉽지 않거든. 미라는 손뼉까지 치며 말했지만 그 표정은 하나도 진심 같지 않았다. 그 순간 정숙의 마음에서 무언가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식사는 코스 요리로 천천히 나왔다. 전체 요리가 나오고 샐러드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화는 이미 자랑과 과시로 가득했다. 우리 남편 이번에 병원 하나 더 열었어. 성형외과 쪽으로. 요즘은 그게 대세더라고. 선옥이 너희 병원 한빛건설이랑 뭔가 한다던데. 그 말에 선옥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응, 재개발 구역에 들어갈 병원 신축. 거기 시공사야. 정숙의 귀에 한빛건설이라는 이름이 들어왔을 때 손에 든 물컵이 살짝 흔들렸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근데 정숙이 남편은 뭐 하시더라? 정숙이 고개를 들자 미란이 웃고 있었다. 알면서 묻는 얼굴이었다. 그냥 회사 다녀. 어디 회사? 건설 쪽이야. 자세히는 말 안 해. 그 순간 선옥이 작게 웃었다. 혹시 한빛건설 같은 데는 아니겠지. 거긴 줄 서야 들어간다던데. 그 말에 다들 또 웃었다. 정숙은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지만 마음은 점점 움츠러들고 있었다. 아, 근데 너 그거 알아? 미란이 고개를 툭 젖혔다. 우리 남편 병원 곧 한빛이랑 계약 들어가. 병원 신축 사업 말이야. 그러니까 잘 보여야 해, 진짜. 말끝마다 한빛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누군가를 의식하듯 자랑을 이어가는 미란. 그제야 정숙은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 자리, 이 말들, 그 눈빛들,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다. 선옥이 숟가락을 탁 놓으며 말했다. 사실 나 옛날부터 궁금했어. 정숙이 그렇게 좋은 성적에 서울대 나오고 왜 그렇게 살아?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왔다. 반찬 가게라니 솔직히 실망이야. 넌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었잖아. 정숙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심장이 땅속으로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정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몸은 조금씩 굳어지고 있었다. 차가운 시선, 헛웃음, 은근한 비웃음. 모두들 딴 얘기를 하는 척하지만 한눈에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이 자리에서 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 한다는 걸. 그 순간 식당 입구 쪽에서 종업원이 다가왔다. 고객님, 차를 바깥에 세우셨나요? 주차 안내를 좀 드려야 해서요.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곧 종업원이 다시 말했다. 아, 그런데 어떤 분이 들어오셨는데 찾으시는 분이 있다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식당 문이 열렸다. 검은 정장, 단정한 셔츠, 은은한 회색빛 넥타이. 그가 들어서는 순간 조용하던 식당에 숨소리 하나 추가됐다. 상인이었다. 그는 입구에서 잠시 정숙과 눈을 마주친 뒤 천천히 걸어왔다. 모두의 시선이 상인을 따라 움직였다. 말을 하던 사람들도 웃고 있던 얼굴들도 어느새 정숙에게 쏠렸던 시선이 상인에게로 바뀌었다. 그분 누구세요? 김선옥이 작게 물었다.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다. 혹시 너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상인이 다가와 정숙 옆에 섰다. 조금 늦었네. 괜찮아?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졌어.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뒤였다. 상인이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다. 도착했지.
2층 룸 쪽은 정리됐고 그의 말이 끝나자 식당 입구에 다시 문이 열렸다. 깊은 감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차례로 들어섰다. 누구는 서류 가방을 들었고 누구는 무전기를 찼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가 상인에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늦어 죄송합니다. 차량은 정문에 대기시켰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회장님, 최미란이 입을 떼었지만 목소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렸다. 무슨 회장? 그때 누군가가 말했다. 혹시 한빛건설? 한순간에 웅성임이 터져 나왔다. 말도 안 돼 한빛이면 그 뉴스에 나오던 재개발 다 들어가는 그 회사잖아. 병원 지으려면 거기랑 계약해야 한다던데.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미란과 선옥의 표정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붉게 물들었던 뺨은 창백해졌고 손가락은 테이블 위를 더듬었다. 정숙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쌓여있던 뭔가가 그 순간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정숙 씨는 제 아내입니다. 상인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를 모욕한 말이나 행동은 저를 모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겁게 식당 안에 박혔다. 앞으로 진행될 병원 신축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관련자들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 말에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상인 씨, 아니 회장님 오해예요. 정말 오해예요. 우리는 그냥 예전 친구들끼리. 네, 맞아요. 장난이었어요. 선옥이 급히 말을 이었다. 정숙이도 알 거예요. 그가 진심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정숙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진심이 아니었다면 왜 내 이름을 비웃는 말에 웃었을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왜 내 일을 묻고 그걸 얕보는 말에 맞장구 쳤을까? 나는 그저 웃고 싶었던 거야? 아니면 내가 어디까지 참는지 보고 싶었던 거야? 미라는 할 말을 잃었다.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가 다시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나는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뚜렷했다. 누구보다 일찍 시장 문을 열고 늦게 닫고 내가 만든 반찬으로 사람들이 밥을 먹는 걸 보면 그걸로 좋았어요. 하지만 정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당신들 때문에 내 삶이 왜곡됐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누군가의 비웃음이 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건 참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건 오래 쌓여있던 참음이었고 부끄러움이었고 나를 숨기던 버릇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수 없었다. 이제는 말해야만 했다.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정숙 씨, 익숙한 목소리, 김집 아주머니였다. 그 뒤로도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시장 사람들이 들어왔다. 누군가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누군가는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있었다. 이 시간에 왜? 정숙이 놀란 얼굴로 묻자 김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당신 남편이 우리한테 연락했어요. 정숙 씨가 어려운 자리에 있다고. 그리고 그녀는 테이블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기 계신 분들 정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과일가게 주인, 족발집 아저씨, 옷 수선하는 할머니까지 한마디씩 거들었다. 정숙 씨가 시장에서 물건 싸게 주고도 말 안 한 거 우리 다 알아요. 추석 때 혼자 가게 지키면서 어르신들 반찬 나눠줬잖아요. 무말랭이 말릴 때마다 옥상 내주던 사람, 그게 정숙 씨예요. 그 말에 식당 안 공기가 다시 바뀌었다. 미라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선옥은 손끝으로 뺨을 문질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숙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누구한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하지만 다시는 내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말아줘요. 식당을 나서며 정숙은 상인을 바라봤다.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상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오늘은 당신이 다 한 거야. 나는 그냥 당신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 말에 정숙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다. 바람이 불었다. 식당 간판 위에 깃발이 파르르 흔들렸다. 밤은 깊어졌지만 정숙의 안에서는 뭔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다음날 오전 식당 한쪽 구석,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미란과 선옥이 마주 앉아 있었다. 둘 다 말이 없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정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할게요. 말을 꺼내는 순간 두 여자의 등이 순간 움찔했다. 처음엔 나도 당신들한테 복수하고 싶었어요. 정숙은 웃지도 않고 한숨도 쉬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담담히 말했다.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내 삶을 조롱하고 다 지켜봤어요. 무너지는 내 감정도. 그 말에 미라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다. 하지만 정숙은 말을 이었다. 나는 나를 지키고 싶었지. 당신들을 무너뜨리고 싶진 않았어요. 그 말에 선옥이 고개를 들었다. 정숙아, 너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몰랐던 거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나도 나 자신을 최근에야 제대로 알게 됐으니까. 미란이 두 손을 꼭 모았다. 사과할게. 진심으로. 단 한 번이라도 널 부러워한 적 없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일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랬잖아. 내가 발표하면 다들 박수 쳤고 선생님들은 내 편이었고. 그래서 그렇게라도 내가 너 위에 있다고 느끼고 싶었나 봐. 말을 하다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선옥도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내가 회장 부인이 아니라는 게 오히려 반가웠어. 그 순간 내가 더 나은 줄 알았거든. 내가 가진 거, 내가 올라간 자리, 그게 너보다 낫다고 믿었거든. 정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봤다. 미안함, 후회,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흘러나온 진심. 그게 느껴졌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용서가 아니라 기회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내 삶을 함부로 판단했던 걸 다시 돌아볼 기회. 그리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깎아내리지 않을 기회. 정숙은 천천히 눈을 맞췄다. 그게 조건이에요. 미란과 선옥은 거의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고인 채 묵묵히. 며칠 뒤 단체방엔 다시 대화가 이어졌다. 이번엔 한 명, 두 명 스스로 정숙에게 말을 걸었다. 이혜영, 정숙아, 내 얘기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 나도 회사에서 비슷한 일 겪고 있었거든. 나중에 커피 한잔 하자. 박진아, 김치 무침 아직도 하니? 너한테 다시 배우고 싶다. 진심이야. 정숙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달라졌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변하지 않았을 그 마음들. 지금은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상인이 퇴근 후 찾아왔다. 당신 인기 많아졌더라. 정숙이 웃으며 물었다. 또 무슨 얘기야? 우리 회사 직원 중에도 당신 팬 생겼어. 기사 보고 정성반찬 검색했다더라. 기사. 가게 사진이 인터넷 기사에 실렸대. 제목도 멋져. 상인이 핸드폰을 보여줬다. 수유동 반찬 가게 사장님의 품격 성실한 삶의 힘. 정숙은 한참을 들여다보다 조용히 화면을 껐다. 과분하네. 아니, 당신한테 딱 맞아. 상인은 정숙의 손을 잡았다. 난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었어. 근데 지금 당신을 보니까 더 자랑스럽다. 그 말에 정숙은 고개를 숙였다.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고마워.
이제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뭘?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거. 그게 왜? 나는 그게 참 자랑이거든. 수유동 시장 골목 끝 작은 반찬 가게. 그곳에서 정숙은 여전히 물을 썰고 국을 끓이며 하루를 산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자신이 만든 반찬보다 더 깊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사람에게서 비롯된 진심이라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아요. 그녀는 삶을 숨기지 않고 자리를 당당히 지켜간다. 그리고 그 모습은 누군가에겐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겐 빛이 된다. 누구보다 낮은 곳에서 누구보다 단단하게.